안녕하세요. 주식인사이드 김보라입니다. 주식인사이드는 매일 오전 10시에 시장 상황 체크하면서 주목해야 할 테마와 종목, 이슈 등 시청자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부분들에 대해서 폭넓게 전해드리는 방송입니다. 오늘 이 자리 함께해 주실 김상현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밤 뉴욕 증시는 미중 간의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감에 급락했습니다. 관련주들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네, 일단 어제 미국 지수들이 3대 지수들이 모두 한 1.8에서 2% 가까이 정도 빠졌었는데 네. 그저께 안 빠지고 어제 많이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그저께 이제 뉴스 나왔을 때 이제 트럼프가 트윗을 했을 때 그때는 막상 1%밖에 안 빠지더니 그 다음 날에 이제 USTR의 로버트 하이저가 이제 한 번 더 관세에 대해서 못을 박아라니까 많이 빠졌는데 우리 시장도 어제랑 오늘이랑 거의 흐름이 비슷해요. 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내일 옵션 만기일인데 옵션 시세표를 보시면은 지금 282.5포인트거든요. 근데 282.5포인트인데 285포인트까지 갈 확률을 5% 미만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지금보다 1% 이상 오르는 것을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5%밖에 안 된다. 대신에 밑에 쪽에 1% 정도 더 떨어지는 거는 43% 정도가 좀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약세인데 내일 옵션 만기일이니까 아마 이번 주에는 조금 좀 사리는 분위기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시장도 오늘 하락세를 면치 못한 상황인데요. 오전장 시황 점검해봤습니다. 수요일 김상현의 마켓 인사이드 출발해 볼 텐데요. 짧은 연휴간 우리가 두 개의 미사일을 봤어요. 하나는 북한의 미사일, 또 하나는 트럼프의 관세 미사일이었죠. 자, 먼저 미중 무역 협상 마무리가 되어가나 싶더니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글로벌 증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트럼프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관세를 10%였는데 이제 이걸 25%로 올릴 것이다 이제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사실 중국이 협상에 뭐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은 3,250달러,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한테 지금 수출하고 있는 게 한 3,25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관세를 붙인다고 트윗을 했는데요. 일단 그 트위터 내용을 한번 보실게요. 네. 이게 트위터 보시면 아래쪽이 최신입니다. 그러니까 for 10 months부터 해가지고 내용을 보시면은 10개월간 중국은 우리 기술 관련 상품에 500억 달러의 25% 관세를 지불을 했었다. 근데 2천억 달러에 달하는 상품은 10%의 관세를 지불하고 있었고, 이거는 최근 우리의 경제가 좋아진 아주 좋은 명분이다. 그리고 이제 그 10%의 관세는 이번 주 금요일에 25%가 될 것이다라고 첫 번째 트윗이 됐었고, 네. 그리고 두 번째 트윗에 중국이 우리한테 지불하고 있는 우리한테 사가고 있는 3,250억 달러의 상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곧 25%의 비율로 부과가 될 것이고, 미국에 지불하는 관세들은 대부분 중국이 부담하는 제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중국과의 무역 협상은 계속되고 있으나 너무 느리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협상은 힘들다. 이런 식으로 트윗이 나왔어요. 네. 이게 트위터 나온 시기가 굉장히 좀 뜬금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주말에 이제 미사일을 발사체, 뉴스에서는 발사체로 나오고 있으니까 발사체를 발사를 하고 나서 대부분의 투자하시는 분들은 뉴스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 발사체가 나갔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나 미국이 어떻게 좀 대응을 할지 여기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었었는데 그렇죠. 갑자기 이제 트럼프는 무역 협상을 걸고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 자체가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쏜 시점에 트럼프가 관세를 쏜 것은 무슨 이렇게 의도가 있었을 텐데 미중 무역 협상을 이 시기 압박하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미사일을 쏜, 그러니까 발사체를 쏜 것에 대한 대응이었다. 그럼 이 대응에 대한 의도가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트윗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네. 그리고 저도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좀 여러 개 좀 종합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그렇군요. 오늘 장이 급락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좀 커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시장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북한한테 경고를 하는 게 좀 제일 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저번엔 시진핑이랑 만나고 저번에는 블라디보스토크에 가서 이제 푸틴을 만나면서 그냥 만나는 것 자체가 미국한테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소련, 그러니까 구소련, 지금 러시아는 이제 공산주의 국가고 중국도 공산주의 국가죠. 북한도 공산주의 국가고 이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고 미국도 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러니까 중국이랑 러시아랑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미국 너네한테 대항할 세력이 나한테 분명히 있다. 이제 아.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네. 그러니까 보낸 건데, 그러니까 이제 지리적으로도 붙어 있잖아요. 네. 러시아가 있고 중국이 있고 북한이 있는데 이렇게 붙어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서로 따로 동떨어져 있고 우리나라는 바다 건너 일본, 또 네. 태평양 건너 미국 이렇게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경고를 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트위터 하나로 중국 증시가 5%가 무너졌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날 1%가 그러니까 시초가는 2%까지 하락을 했지만은 마감은 이렇게 정말 그 실시간으로 야간에 차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강하게 반등을 해줬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1% 정도의 그러니까 자금만 조금 내어주고 중국은 5% 넘게 하락을 시켰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 말 한마디면은 중국 경제가 저만큼 흔들리는데 북한도 그래도 중국 줄에 쓸래 이제 네. 이런 건데, 그러니까 내가 압박을 계속 하게 되면은 중국이 너를 감싸줄 것 같냐 이제 이런 메시지로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그러니까 어떤 A 학교가 있고 B 학교가 있는데 A 학교의 싸움장이 B 학교의 싸움장이랑 지나가다가 마주쳐가지고 어깨빵을 했어요. 네. 그런데 옆에 학교 싸움장은 어깨에 멍이 들었는데 우리 학교 싸움장은 어깨가 빠져버렸으면은 아. 우리 학교 학생들은 이제 옆에 학교 가가지고 야, 쟤 혼내주자가 아니고 야, 우리 학교 싸움장보단 쟤가 더 센가 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람이 심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있던 사람보다 더 센 사람을 만나면은 가서 갚아주려고 하기보다 가서 더 세게 나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우리보다 제가 더 센가 이제 이런 생각을 먼저 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 트위터 하나로 중국 증시를 5% 6%를 날려먹고 날려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북한에 대한 메시지가 좀 충분하지 않나 이제 이런 첫 번째 의미도 있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중국한테 직접적으로 경고를 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트럼프가 트윗으로 이제 중국한테 이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제 이런 뜻인데 솔직히 이거는 저도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북한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은 너랑 지금 하고 있는 협상도 다 끝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협상이 삐끗 나면은 누가 더 피해를 큰지 한번 테스트는 이번에 했다. 중국은 5% 빠지고 우리는 1% 빠진다. 그러니까 너네가 북한 관리 제대로 못해서 너랑 나랑 이제 무역 협상이 끝나면은 나보단 너가 더 피해가 크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뜻도 네. 있는데요. 북한이 이번에 이제 미사일을 쐈다. 그럼 나는 너한테 무역 협상을 거절한다. 봤지? 이제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이게 북한한테 메시지 보내는 건 비슷한데 결국은 북한이나 중국이나 동시에 메시지를 보낸 꼴이 됐고요. 네. 이제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원래는 5월 8일 오늘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는 오늘 밤이겠죠. 오늘 밤에 류허 부총리랑 그다음에 이제 USTR의 로버트 하이저 무역 대표부랑 이제 협상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 협상 앞에 갑자기 이제 이런 트위터를 했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가 원래 그랬잖아요. 협상하기 그쵸. 전에 그냥 협상하기 전에 앞에 그냥 강수 질러놓고서는 이제 너네 협상 안 되면 이렇게 될 거야. 이제 이렇게 미리 보여주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협상을 좀 속도를 좀 높이려고 액션을 좀 취했다라는 의견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지지부진하잖아요. 지금 협상 진행 상황이.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증시도 고점까지 급하게는 올라왔지만은 지금 고점 부근에서 좀 지지부진되고 있거든요. 이걸 힘차게 더 뚫어준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이 고점을 넘어가려고 그러면은 뭔가 좀 다른 빅 이벤트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네. 이거는 지금 무역 협상이 가장 큰 리스크 때문에 이제 사리고 있는 분위기니까 이제 그 부분을 확실히 이번에 없애야겠다. 그러니까 내가 좀 강력하게 나가서 이번에 확실히 좀 없애버려야. 그러니까 협상을 좀 마무리 지어야지. 이제 이렇게 좀 무역 협상의 끝을 내려고 좀 강수를 둔 걸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트럼프가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이고 또
안 하면 또 섭섭한 방식이었어요. 네. 하던 놈이 안 하면 섭섭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증시도 미국 시초가가 그러니까 월요일 날 우리는 쉬었지만은 미국은 시초가가 마이너스 2% 시작했다가 이제 1%로 돌렸던 게 류호 부총리가 예정대로 협상하러 가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무역 협상이 안 됐던 이유가 뭐냐면은 트럼프가 이렇게 트위트를 하나 보내고 나면은 중국에서는 너네 그렇게 관세 붙이면은 우리도 더 관세 붙일게. 한번 붙어보자. 이런 네. 식으로 나갔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중국이 보복에 대한 말이 전혀 없이 5월 8일 날 협상하러 그대로 가겠다.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시장을 좀 돌리는데 힘이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제 말고 월요일 날 시장만 딱 봤을 때는 증시가 좀 많이 하락했다가 이제 반등을 했고 네. 오히려 뭐 상품 그 금속이나 에너지 좀 선물들도 플러스로 돌아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속이나 이제 그런 것들도 보시면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안 좋으면은 같이 하락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금값이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으면 금값이 올라간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금은 어찌됐든 달러로 이렇게 쿼테이션, 그러니까 쿼테이션이라고 쿼테이션이 돼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금을 사려면은 달러로 사야 되죠. 근데 달러 자체가 강세가 되면은 금값은 같은 금이라면은 더 적은 달러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가 정말 안 좋을 때는 바짝 잠깐 금값이 떨어질 시기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금값이 어제는 지지부진하고 별로 없었고 네. 구리 가격은 오르고 오히려 원유 가격도 올랐었거든요. 원유 가격도 처음에 이 트럼프가 트윗을 했을 때 1%, 2% 정도 빠졌다가 중국이 그 얘기를 하니까 막 강하게 반등해서 플러스 0.5% 이상까지 올라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았을 때 중국이 보복성 발언을 하지 않았다. 시장은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것 같고 그럼 네 번째 의견은 조금 동떨어진 내용일 수도 있지만은 트럼프가 좀 자기 과시를 좀 한 걸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트윗 한 방이면은 전 세계 증시가 요동을 친다. 예,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면은 전 세계 증시에 얼마든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지만은 트위터 하나로 그러니까 내가 이 트위터 그러니까 키보드 잠깐 몇 개 두드리면은 그 미국 다음으로 경제 규모가 큰 나라 중국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중국이라는 큰 나라도 이렇게 한 번에 무너뜨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미국이 그만큼 대단한 나라고 난 그만큼 대단한 나라의 대통령이고 트럼프는 트럼프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자기 과시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은 대통령이지만 원래는 사업가였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그만두고 나면은 다시 사업을 할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계산이 빠른 사람이라서 대통령 하기 전에 대통령 하고 있는 동안 대통령 하고 나서까지 이미 다 계산이 끝났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기 영향력을 끝까지 끌고 가려고 그러면은 자기 재임 기간에 자기 영향력을 충분히 보여줘야 되는 입장인데 이 트윗 하나로 이제 그 효과까지 있었고요. 네.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랑 또 크고 작게 협상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주한미군 주둔비용 문제랑 그렇죠. FTA랑 그다음에 중국이랑은 무역 협상, 네. 그다음에 북한이랑은 비핵화 협상, 그다음에 중동 국가랑도 이란의 뭐 핵 문제도 있고 중동의 오페크 원유값 문제도 있고 이제 그런 문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 말 한마디, 그러니까 키보드 몇 개 두드리면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다른 협상국들한테 조금 경고성 메시지도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중국한테 이런 말 한마디 했으니까 만약에 우리나라로 예를 들게요. 네. 내가 한국에 대해서 뭐 좀 안 좋게 말 한마디 하면은 너네 코스피 코스닥 언제든지 날려버릴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까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렇군요. 거꾸로 이제 유럽이든 중동이든 내가 너네한테 이런 말 한마디 하면은 너네가 앞으로 정말 힘들어질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렇게 과시를 했을 수도 있다라는 네. 의견인데요. 그러니까 일리는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어이없는 의견은 아니고 네. 저도 어느 정도 이렇게 일리가 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좀 가능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도 네.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정말 현실적인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대내적으로 이제
자기 자랑을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문제, 그러니까 김정은 얘기를 하면서 항상 김정은 내가 대통령 기간 때 미사일을 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을 이제 비하하면서도 야 오바마 넌 뭐 했길래 김정은이 맨날 이렇게 미사일을 쐈냐? 내가 대통령이니까 미사일 안 쏘지 않냐? 네. 라고 했는데 쐈어요. 그렇죠. 예, 욕먹기 딱 좋거든요. 네. 예, 욕하기 딱 좋아요. 그러니까 욕먹기 딱 좋은 상황에서 이 상황을 피해가야 되죠. 그러면은 그 시간이 이제 미국 시간으로는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쯤이었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은 신문 기사를 볼 거고요. 네. 그 기사를 보기 전에 새벽에 갑자기 이제 이런 트윗을 해가지고 아침에 신문 기사가 다 그걸로 바뀌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죠.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무리 뭐 자기 잘났다고 한 사람이지만 어찌됐든 정치가이기 때문에 네. 자기 여론 관리도 힘을 써야 되고 또 사업가이기 때문에 또 자기 명성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반대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욕을 먹기 전에 이 트럼프 하나로 북한 문제에서 중국 문제로 단숨에 이제 여론을 바꿔버리는 네. 이런 효과도 있었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기 나라 이외에 다른 나라랑 외교 관리하는 문제도 있지만은 자기 나라 여론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 해결이 됐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성향을 다 이게 빼고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지만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좀 대단하긴 해요. 예. 그렇죠. 협상에서 이렇게 트위터 하나로 우위를 점하고요. 네. 그다음에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정말 최소한의 카드를 꺼내지 않습니까? 이 트위터, 예, 트위터 다들 집에서 트위터 아니면 뭐 페이스북 하든 뭐 네이버를 하든 뭐든 SNS는 거의 다 하시잖아요. 그렇게 남들 다 하는 이 SNS 하나를 통해서 전 세계 경제를 왔다 갔다 하면 자기 위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 능력 자체가 사업가이기 때문에 나온 걸 수도 있어요. 네. 정치꾼에게 꼭 필요한 능력이지만은 오히려 사업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면모에서 좀 강하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 의견이 총 5가지였잖아요. 네. 북한한테 보낸 메시지, 중국한테 보낸 메시지, 그 다음에 자기 영향력에 대한 과시, 그 다음에 뭐 미국 여론에 대한 네. 그 다음에 미중 무역 협상을 좀 빨리 끝내려고 하는 액션. 그러니까 이 의견들이 많은데 거꾸로 보면은 트럼프는 이 트위터 하나로 이 5가지 효과를 다 했다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최소한의 카드로 최대의 효율을 뽑지 않았나. 이제 정말 그 우리나라 기사를 봐도 그러니까 요즘에 그 인터넷 기사들이 많잖아요. 인터넷 기사들 밑에 댓글들 보면은 항상 우리나라 정치는 욕하기 바쁜데 트럼프가 이런 말 하면은 사람들이 트럼프에 대해서 되게 좋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대통령이라고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게 분명히 배워야 될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최소한 말 한마디로 욕을 먹는 게 아니고 말 한마디로 이렇게 사람한테 이런 그러니까 대단하다는 소리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그 말은 그러니까 트럼프가 정말 이 트위터는 성공적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협상을 앞두고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 해석해 봤고요. 이번 주 진행 상황 잘 지켜보면서 시장의 반응들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북한이 또 지난주에 미사일을 발사했죠. 그 이유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이유가 솔직히 트럼프가 트위터한 이유 찾기보다 힘들어요. 네. 일단은 저희가 뭐 조선중앙통신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여태까지 뭐 정황들,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을 봐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겠냐 안 쏘겠냐 이런 정황을 파악할 수는 있어도 네. 미사일을 쏘고 나서 채 왜 쐈지? 그렇죠. 그러니까 미사일이라는 말과 저희는 뭐 공중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미사일이라는 말 편하게 쓰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식 뉴스에서는 뭐 발사체, 그러니까 지지대에서 발사한 미사일이라는 표현 절대 안 쓰고 발사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우리나라의 의도인지 미국의 의도인지 모르겠어요. 네. 발사체라는 표현 이렇게 조금 방금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 이유 좀 외적인 발언 이렇게 진행이지만은 네. 이렇게 미사일은 말을 안 쓰고 발사체라는 말을 쓴다. 그러니까 최초에 우리나라에서 속보 뜰 때도 그때 일요일 날 아침 9시쯤에 쐈죠. 그러니까 9시 20분에서 9시 30분에 우리나라 뉴스에 나올 때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 수발을 네. 발사했다. 이렇게 나왔다. 갑자기 몇 시간 뒤에 미사일이 아니고 발사체다.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 중이다.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9시 반에 발표한 내용은 국방부에서 네. 국방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근데 갑자기 바뀐 이유는 청와대에서 공식 입장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군 전문 그 처에서 볼 때는 미사일을 발표했기 때문에 미사일이 맞는 것 같은데, 왜냐면 그분들이 첫 번째로 봤겠죠. 네. 비싼 장비를 쓰고 먼저 봤겠는데 갑자기 이게 발사체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굳이 발사체로 바꿔서 이렇게 변명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발사체로 바꾼 거는 미국의 의도가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트럼프는 오바마 정부를 욕하면서 미사일을 되게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북한이 자기 재선 기간 동안에 미사일을 쐈다라는 그 오점을 남기기 싫어서 정확하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발사체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하지 않았나. 네. 왜냐면은 미국도 미사일이라는 말을 지금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언론에서도 미사일이라는 말이 아니고 발사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먼저 발사체라는 말을 쓰고 우리나라도 또 발사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도보다는 미국의 의도가 좀 다분했고, 이제 다시 좀 이제 북한이 이제 미사일을 발사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자 그러면은 네. 그러니까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좀 힘들겠지만은 미국과 그러니까 의도는 좀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미국이랑 협상이 잘 되고 있지 않으니까 트럼프식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네. 협상이 잘 되지 않으면은 난 이렇게 할 거야라고 미리 보니까 트럼프도 협상이 잘 되지 않으면은 난 너한테 이렇게 할 거야라고 미리 보여주죠. 네. 경고성 메시지를 남기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김정은도 마찬가지로 트럼프한테 이제 우리한테 협상 제대로 안 해주면은 우리도 미사일을 쏘겠다. 네. 우리는 그냥 그대로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미사일을 쏘겠다. 이제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생각을 한 거죠. 이미 협상은 틀어졌다. 이미 틀어졌고 나는 중국과 러시아 줄을 타기로 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그냥 여태까지 하던 방식으로 돌아가겠다. 이제 네. 이런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전자일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후자로 협상이 더 이상 이제 하지 않고 중국과 러시아로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미사일을 쏘기보다는 말로 했겠죠. 네. 말로 조선중앙통신에 이제 그 예전엔 아주머니 좀 지금 아저씨가 하시죠. 아저씨가 이제 김정은 뭐 국무위원장 동지께서 뭐 이게 뭐 얘기해가지고 미국이랑 뭐 이제 미국을 뭐라고 욕하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욕설성 발언을 하면서 이제 협상을 지속하지 않고 우리 독자동선 가겠다 이제 이런 뉴스가 먼저 나왔을 거예요. 네. 미사일을 썼다는 그 뉴스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상황이 뭐 북한이랑 미국이랑 비핵화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제 끝이 났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지금 북한은 더 이상 더 협상을 하고 싶기 때문에 더 빠르게 하고 싶기 때문에 액션을 취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대북 관련주로도 엮여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 4월 27일이죠. 27일날 금요일이었어요. 그때 나오고 나서 4월 30일부터 이제 대북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가기 시작했었는데 그 뒤로 이제 사람들이 북한 문제도 관심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 협상이 계속 될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이 또 어디서 나오냐면은 어제 밤 11시 49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국 시장 보느라고 HTS 켜서 보았는데 속보라고 떠서 올라오더라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랑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인도적 차원은 좀 시의적절하다. 그러니까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네. 원래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뭐 시기상조다 이런 말만 할 줄 알았는데 시의적절하다라는 말을 쓸 줄은 몰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뉴스가 제대로 나온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잠깐 이게 오타인가? 이게 좀 생각을 하다가 네. 뉴스가 하나 더 나오더라고요. 같은 뉴스가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맞구나. 그러면은 내일 대북 관련해서 특히 농업이나 아니면은 산림 뭐 이런 쪽으로 조금 실질적으로 경제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좀 먹고 살 수 있게 이런 것들. 그러니까 북한 인프라보다는 실제로 북한 민생에 더 가까운 것들 있죠. 그러니까 산림, 농업, 뭐 의료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오늘 뭐 경농이나 조비 같은 것들이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오히려 북한은 이제 이런 미사일을
쏘면서 더 협상을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도로 좀 샀을 것 같고, 이게 효과도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랑 이 인도적 차원에 대한 것의 시의적절이다. 이게 예전에 이제 김정일, 김일성이 있어 화전행면일 수도 있어요. 네. 예, 북한 뒤에 있는 중국한테는 미사일을 쏴버리고 앞에다가 손 내민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안 좋은 액션을 취해놓고 다시 손 내밀고 또 손 내밀 이게 북한은 손을 내밀고 나서 미사일 쐈지만은 네. 트럼프는 거꾸로 뒤에 먼저 처음 먼저 안 좋은 말을 해놓고 나서 뒤에 손을 내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죠. 아까 제가 학교로 말씀드렸죠. 네. 우리 학교 싸움장이 옆에 학교 싸움장한테 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 어깨 맞고 어깨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아직 싸워서 지진 않았어요. 어깨가 나가는데 갑자기 옆에 학교 싸움장이 저희 학교에 와가지고 손을 내미는 거죠. 네. 우리 학교랑 친하게 지내볼래? 대신에 쟤랑 이제 놀지 마지. 어.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저희는 고민이 되죠. 바로 옆에 있는 나라지만은 그러니까 바로 우리 학교에 있는 싸움장이지만은 옆에 학교 싸움장이 더 세기 때문에 내가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쟤한테 말하면 되지 않을까? 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북한도 거꾸로 이제 똑같이 중국한테 기댔다가 중국한테 기대려다가 이제 중국이 이제 미국한테 한 대 맞는 거 맞는 걸 받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인도적 차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눈을 감아준다고 하니 이제 트럼프랑 조금 더 가까이 지내도 되지 않겠는가. 굳이 중국이랑 다시 친해질 필요도 없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김정일 전 그 국무위원장이 죽을 때 이제 김정은한테 유언으로 중국을 너무 믿지 말라 이제 이런 말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결론적으로 북한과 미국의 대화는 계속 이어지고 네. 좋게 마무리가 되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미사일을 쏜 거랑 트럼프가 트위터를 한 거랑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으로 발생된 현재 상황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흘러갈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트위터로 발생된 트위터의 이런 문제로 해결이 될 것인가라고 네. 볼 때 트위터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들이 해결되려면은 두 가지죠. 일단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돼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북한이랑 비핵화 협상도 조금 더 진척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트위터 하나로 좀 메시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네. 좀 미국 입장에서도 조금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좀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원래 오늘 5월 8일, 그러니까 오늘 밤이죠. 원래 류허랑 USTR의 로버트 헤이저가 협상을 하기로 했지만은 어제 뉴스가 나왔죠. 중국에서 5월 8일 날 못 가고 5월 9일이랑 10일, 그러니까 이틀 동안 협상을 하자. 네. 그러니까 원래는 5월 8일 하루짜리 협상이었는데 중국에서 먼저 하루 미루고 이틀짜리 협상을 하자. 그러니까 하루 미루는 게 안 좋은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많은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조금 더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5월 9일이랑 5월 10일 이렇게 이틀 동안의 협상이 잘 진행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최소한 그러니까 작년에 북한이랑 미국이랑 처음으로 대화했던 게 6월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5월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북한이랑 미국도 처음 대화를 시작한 지 1년 만인, 그러니까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중에는 조금 더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진도가 좀 진도를 좀 빼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게 두 가지가 모두 좀 해결이 돼야 되고 네. 일단 미국이랑 중국이랑 협상 내용에 무역이랑 통화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틀 동안 중국이랑 미국이랑 협상을 하면서 우리는 표면적으로 볼 때 앞으로 무역에 대해서 뭐 관세에 대해서 그다음 뭐 위안화에 대해서 뭐 환율 조작에 대해서 뭐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 이렇게 뉴스 나오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북한 문제도 같이 협상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역 협상이기 때문에 뭐 대외적으로 또 중국이랑 미국이 또 판을 짜고 친다라는 안 좋은 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명분이 없는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은 나오지 않겠지만은 암암리에 진행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책임지고 쟤는 내가 관리를 할게 이렇게 먼저 패를 보여주면은 미국 입장에서 충분히 중국한테 다른 걸 양보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랑 중국이랑 서로 같이 지금 해결을 해야 되는 협상 문제이기 때문에
기브 앤 테이크 관계이고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 협조적으로 나온다면은 네. 미국은 중국한테 뭔가 다른 걸 좀 내어줄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겠네요.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어쨌든 이번 주 무역협상의 진행 방향들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현재 이렇게 불안한 시장 분위기에서 또 어떻게 이 시장 분위기를 해석해야 되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시장에 대응을 하면 좋을지 또 얘기 나눠볼게요. 네, 일단 연휴 때 제가 이제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쉬면서 거의 토요일까지는 괜찮았어요. 네. 일요일 날 아침에 미사일을 쐈고 그때 처음 걱정을 했습니다. 환율 좀 뛰겠는데. 예, 일단 우리나라 환율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하면은 가장 먼저 오르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갈 때 이제 제가 이제 친구들이랑 모임을 하고 있었어요. 네. 술을 먹고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새벽에 핸드폰을 보니까 이제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이거 화요일 날 많이 안 좋게 했는데 그나마 월요일 날 시장이 쉬니까 다행이다. 네. 좀 덜 빠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일단 그 염두에 가장 크게 생각했던 게 환율이었어요. 네. 환율이 이게 어떻게 될까? 제가 저번 주, 저저번 주부터 나와가지고 환율은 슬슬 상승 추세가 마무리가 되고 하락으로 전환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예, 환율이 오를 만한 상황이 생겼으니까 아까 트럼프랑 똑같습니다. 그 오바마한테 미사일 쏜다고 해놓고서는 자기가 이제 막상 쏘니까 욕먹는 상황이 되잖아요. 네. 저도 지금 같은 상황이 네. 될까 예, 고민을 좀 했었었는데 다행히 그러니까 환율이 어제는 떨어지고 오늘 다시 좀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9시부터 6시까지 이게 외환 시장이 열려 있지만은 이게 홍콩이랑 싱가포르의 그 NDF라고 역외 환율로는 실시간으로 그 주말에도 밤에도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때 환율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었습니다. 이거 진짜로 올라가겠구나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 있던 환율이 갭으로 뛰었다가 점점 내려와서 원래 위치대로 회복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걸 보고서는 그 생각보다 화요일 시장이 나쁘진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어제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예, 어제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오늘도 지금 별로 좋진 않지만은 아침보단 좀 나아졌네요. 그래도 0.6이니까 그러니까 코스피도 지금 마이너스 0.63, 코스닥도 0.74. 그다음에 환율이 아침에 6원 정도 올랐었는데 지금 10시 반 기점으로 5원, 그러니까 0.8원 정도 좀 고점 대비 내려왔고 지금 환율이 1171원, 그러니까 1170원대, 1175원 밑으로는 이상 위로는 올라가지 않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환율이 좀 가장 컸었는데 네. 어제는 다행히 하락 마감. 근데 어제도 갭으로 뛰었다, 어제는 갭으로 올랐다가 하락해서 마감을 한 거고, 오늘도 갭으로 상승했다가 이제 하락을 좀 하길 바라는데, 일단은 위하나가 좀 강세가 돼야 돼요. 위하나가 강세가 돼야 우리나라 원화도 좀 같이 올라갈 수 있고, 네. 달러는 생각보다 이렇게 세지 않아요, 지금. 달러가 지금 세지 않은 이유는 또 따로 있는데, 지금 달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또 제가 또 30분을 말씀드려야 되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내일 말씀드리기로 하고, 위안화가 지금 강세가 되고 있다는 거는 무역 협상이 잘 되고 있는 시그널로 봐도 된다라고 제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위안화 대비, 그러니까 실제로 트럼프가 트윗을 하고 나서 위안화 대비 달러가 급하게 상승했다 내려왔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원 달러도 똑같이 급하게 올라갔다 내려왔었는데 시장에서는 중국이랑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이 좀 남아 있고 조만간 좀 협상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조금 실마리가 조금 남아 있는 거, 그러니까 조금 앞으로 좀 풀리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좀 기대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트윗을 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중국이 5월 8일 날 류어가 미국으로 안 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안 좋았다가 중국이 협상 테이블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이 보복성 발언을 하지 않았고 네. 협상 테이블로 갈 것이다라는 기사 이후에 시장이 강하게 반등을 했고, 그다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번 협상이 지금 상황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를 또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5월 8일 날 예정돼, 오늘 밤 예정됐던 것들이 내일이랑 금요일 밤, 그러니까 목금 이틀 동안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뉴스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내일 밤부터 모레 밤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목요일 장이 끝나고 나서 나올 텐데 이게 좀 다행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내일 옵션 만기잖아요. 옵션 그렇죠. 만기일에 이런 악재가 껴버리면은 큰 변동성으로 공포감을 조성할 수가 있는데 네. 일단 이 악재는 피해갔어요. 만약에 5월 8일 오늘 밤에 중국이랑 미국이랑 협상을 했다 오늘 실패했잖아요. 내일 시장 완전 코스닥 마이너스 5% 6%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시기는 다행히 피해갔고 옵션 만기는 아닐 때 그런 뉴스가 나오면은 정말 안 좋아도 2, 3% 빠질 거예요. 네. 코스닥 5% 빠질 수 있지만 근데 옵션 만기일 경우에는 이게 양쪽의 벽이 허물어지기 때문에 이 옵션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옵션의 양쪽 벽이 없어지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쏠리기 시작하면은 정말 끝도 없이 가게 되거든요. 네. 이런 악재는 피했고 금요일부터 새로운 방어막이 생기는데 그 방어막 안에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고 그 다음에 혹시 목요일날 밤에 협상하고 나서 금요일에 뉴스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금요일까지 협상을 하고 나서 주말에 뉴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주는 조금 시장을 좀 대피를 한 쪽이 맞다. 네. 그러니까 뉴스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가지고 있는 걸 팔라는 뜻은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거는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고 매수는 아직 좀 기다렸다가 조금 빠질 수 있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빠지고 나서 사면 되시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거를 왜 팔지 말라고 그러냐면 잘 될 수도 있어요. 네. 잘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안 돼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협상이 잘 안 됐을 경우, 잘 될 경우, 근데 두 가지를 다 제외를 하고도 실제로 트럼프가 금요일날 관세를 올릴 것이냐 이게 좀 키포인트죠. 네. 트럼프가 금요일날 그러니까 트럼프 말고 그 USDR의 로버트 하이저가 금요일날 자정에 올릴 것이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날 오후 1시거든요. 그때 기점으로 실제로 트럼프가 25%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나라 금요일 시장 분명히 빠질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부과할 것 같습니다. 네. 부과할 것 같기 때문에 트럼프 성격상 그 다음에 트럼프랑 로버트 하이저 두 명 다 관세에 대해서 못을 박았기 때문에 금요일에 실제로 관세는 부과는 할 거예요. 부과는 할 거라는 게 제가 한 80% 이상 좀 보고 있고요. 네. 이게 부과를 한다고 해서 지금 나는 시장을 피해라 이 뜻도 아닌 게 부과하고 나서 협상 잘 되면은 트럼프가 사인 하나 해서 취소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게 트럼프가 관세 잔체를 정식적으로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한 게 아니고 네. 미국의 그 대통령 직접 직통 권한이죠. 그러니까 행정명령으로 바로 사인해서 관세를 매긴 거기 때문에 다시 사인해서 없애버리면 되기 때문에 일단 금요일날 부과를 할 것이고 이 부과를 한 것에 대해서 리스크는 시장을 분명히 인식을 할 것이다. 네. 그래서 내일 시장은 그러니까 내일과 모레 시장까지 여전히 별로 좋지 않은 흐름이 이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주는 아무래도 시장의 변동성 장세가 좀 지속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 무역 협상의 결말도 우리가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번 주에 그러니까 협상이 좀 이게 트럼프랑 이게 로버트 하이저랑 둘이 동시에 이렇게 세게 얘기했기 때문에 네. 아까 제가 트럼프 트윗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에서 제가 세 번째 말씀드렸던 이번에는 협상을 좀 끝내려고 액션을 취한 것이 아닌가. 저는 여기에 가장 큰 동의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러니까 미국이랑 중국이랑 협상은 아무래도 이번에는 애매하지 않게 여태까지는 앞으로 뭐 점진적으로 협상을 좀 더 이어가기로 했다. 뭐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얘기를 할 것이다. 이렇게만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협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러니까 관세를 없애고 다시 이제 중국이랑 미국이랑 합의점을 찾았는지 아니면은 합의점이 없기 때문에 노 딜로 하겠다. 이 둘 중에 하나로 나올 건데요. 네. 지금 중국은 저번에 제가 이제 경제 성장률 GDP 6.4% 보여드렸잖아요. 중국이 이번에 무역 협상이 노딜로 끝나게 될 경우에는 한 1%에서 1.5% 포인트 정도는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4.9에서 5.5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중국이 여태까지 GDP를 발표한 이래로 6% 이하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중국이 이번에 GDP 성장률이 6% 이하인 5%가 나오게 되면은 자기 공산당 국가의 자기
권력이 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여기에 걸린 체면이 있고 미국이나 중국인한테 중국이 양보해주는 체면이 있기 때문에 이 사이 어딘가만 잘 지켜주면 중국은 사인 바로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상대로 너무 강하게 나가지만 않으면 중국은 한 99% 사인을 할 것이고, 예. 대신 트럼프 대통령이 좀 강하게 나갈 것이냐 안 나갈 것이냐인데 제가 봤을 땐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는 강하게 그러니까 여태까지 강한 모습 다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북한 문제 또 포함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중국으로 좀 달러를 조금 이렇게 떠넘길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협상이 잘 되지 않을 것인가. 그러니까 금요일 날 실제로 관세는 부과를 해서 우리 시장에 충격을 주겠지만은 네. 다음 주에는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여기까지가 제 생각입니다. 네. 자, 트럼프가 쏘아올린 관세 미사일과 또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번 주 무역협상의 진행 상황 잘 살펴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셔야 될 텐데요. 자, 지난주에 저희가 자율주행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봤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한 번 더 나눠볼까 합니다. 네, 그 자율주행 제가 저번에 그 HTS 들어가서 이렇게 종목 찾아서 좀 찾아보시면 된다라고 했더니 그 찾는 게 내가 어려워하는 거다라고 사람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네. 그걸 내가 찾을 줄 알면은 이런 방송 안 보지. 그러니까 못 찾으니까 보지. 네. 이런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몇 가지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네. 지금 제가 준비한 자료 보시면은 일단은 기업명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걸 보시면 되시냐면은 그 전자공시 들어가시면은 회사 내용 치면은 이렇게 사업 내용 4번에 사업 내용 들어가면은 이렇게 자기네 회사들이 뭐 하는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라는 것들은 내장형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쓸 때 윈도우즈를 쓰죠. 그러니까 이게 윈도우즈는 윈도우즈인데 서버용 윈도우즈가 있고 통신용 윈도우즈가 있고 이렇게 각각 OS가 자기 목적에 따라 달라요. 근데 여기 첫 번째 보시면은 카 내비게이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OEM도 있고 부품사도 있고요. 이게 OS입니다. 그 다음에 네. 인베디드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인데 여기에 IoT 들어가 있고 자동차 OEM, 그 다음 스마트 팩토리, 이동통신 사업자, 그 다음 인베디드 시스템 통합의 자동차 OEM. 그러니까 자동차 OEM이라는 것들은 어디든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네. 자동차의 소프트웨어가 들어간다는 것들은 어찌됐든 자율주행차 때문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인베디드 OS의 주요 제품 OS2K는 자동차용이고요.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에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러니까 자동차에 들어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만드는 회사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솔직히 자율주행차를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은 없습니다. 대신 없지만은 우리나라 말고 미국이든 일본이든 뭐 유럽이든 어디서든 만들 거예요. 대신에 만들 때 걔네도 자체 기술이 아니고 하청을 다 주기 마련인데 이런 기업들은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 다른 내용 보시면은 인베디드 소프트 개발 솔루션에 어딜 봐 자동차 시장 다 들어가거든요. 이제 자율주행에 제가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5G를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시겠죠. 네. 솔직히 지금 저도 5G는 많이 올라왔는데 5G 기지국을 더 지는다고 하니까 더 사야 되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네. 그 다음에 제약 바이오도 많이 올랐고요. 네.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들 예전에 유행했지만 지금 좀 안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4차 산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은데 제가 왜 자율주행차를 말씀드렸냐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뭐 수소차, 전기차, 뭐 LPG 차도 다 이제 인기가 있다가 지금 좀 시그러들었죠. 그렇죠. 자율주행차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이 통합이 가능합니다. 네. 수소차, 전기차, LPG차 전부 다 자율주행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G, 자율주행차는 5G 기술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네. 5G가 더 발달을 해야 자율주행차가 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약 바이오, 이 문제도 있어요. 만약에 저희 둘이 차를 타고 가는데요. 네. 운전을 하고 계세요. 근데 네. 제가 만약에 쓰러져요. 그러면은 그냥 가실 겁니까? 아니죠. 아니죠. 네. 자율주행차 제가 운전하고 있었는데 제가 혹시 어디가 안 좋아서 갑자기 차 안에서 쓰러지는 차는 네. 계속 가요. 뭐 제가 지금 인천에서 부산까지 자율주행을 가는데 제가 중간에 쓰러지면 당장 병원에 가야 되는데 부산까지 차는 그대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네. 차에도
그 제약 바이오 기술이 들어가서 이 사람이 지금 아픈지 안 아픈지까지 확인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술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인 자율주행차다. 그러니까 그래서 자율주행차를 좀 보시는 게 맞는데 네. 우리나라는 솔직히 자율주행차 기술이 아직 좀 동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법적인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됐고 네. 그다음 사람들의 인식이 지금 별로 좋지가 않아요. 운전은 내가 해야지 이제 이런 인식들이 많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차가 지금 당장 발전하기는 힘들겠지만은 그래도 수출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을까. 그다음에 실제로 기사가 있어서 제가 기사는 못 들고 왔어요. 이게 지금 삼성전자인데요. 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내용이 삼성전자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삼성전자 제가 지금 왜 보여드리냐 그러면은 자율주행차 뭐 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솔직히 저 같으면 삼성전자를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 삼성전자가 몇 년 전에 그 하만이라고 인수했잖아요. 네. 하만 그게 전장회사인데 그 하만이 자율주행 관련 기술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해서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서 자율주행 관련 특허가 제일 많다. 좀 의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자율주행 관련해서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로열티도 받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려면 반도체가 필요하죠. 네. 5G 있으려면 반도체 필요하죠. 뭐 어디든지 반도체가 들어가고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예전에 이제 차트에서 뭐 지금 뭐 1,500원에서 뭐 5만 원까지 왔듯이 이게 좀 양심적으로 해서 만 원에서 5만 원 왔듯이 지금 4만 원에서 10만 원, 15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올해 내년 안에 된다는 게 아니고 이것도 네. 긴 한 자율주행차들이 실제로 도로에 쫙 깔리기 시작하고 실적들이 나올 때쯤이면은 삼성전자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사업의 내용은 한컴 MDS라는 회사인데요. 네. 한컴 MDS가 지금 차 기술적인 자리로도 굉장히 나쁘지 않아요. 항상 저항에 걸렸던 이 고점 부근도 한번 돌파를 해서 이 위에서 지금 놀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오늘 감사하게 오늘 늘려줬네요. 저 같으면은 오늘쯤 한번 사볼 수 있는 자리라고 좀 보는데 오, 그렇군요. 판단은 본인의 몫이니까요. 네. 이 제가 봤을 때 오늘 좀 괜찮은 자리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상장 주식 수가 880만 주고요. 네. 유통 물량이 6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5, 600만 주밖에 없고 현금 유보율이 2200%예요. 네. 그러니까 보통 상장 주식 수가 적고 유보율이 많은 회사는 무상증자라는 카드도 있거든요. 주가가 이렇게 지지부진할 때는 무상증자라는 카드를 한번 꺼내면은 급하게 상한가도 갑니다. 예전에 UTI도 그렇고 서전기전도 그렇고 유통 물량 없는 회사가 유보율이 그때 1000%, 2000%. 지금 세트레가라는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유통 물량 없는 회사가 유보율도 높은 회사가 이렇게 무상증자를 해서 갑자기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술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한컴 MDS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특히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대부분 기다리는 거 별로 힘들어 하실 거예요. 물건 하나 수주 받으면 만들어서 몇 년 걸려서 납품. 그러니까 자동차가 그렇잖아요. 근데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는 만드는 대로 안 건드려요. 네. 한번 만들어진 거 그냥 복사해서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물건이 들어왔을 때 매출로 반영되는 그 회전율이 되게 빠른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컴 MDS 추가적으로 인포뱅크도 비슷한 회사입니다. 이 두 가지 회사를 우리나라에서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자율주행 관련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도 이렇게 가져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상현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된 주식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 요인들로 당분간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 주식인사이드와 함께 시장의 이슈들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속 시원한 종목 고민 해결 방송 오감만족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